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 거래와 간주 공급 거래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거래는 실제로 실무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격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사실 간주 공급은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자격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챙겨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신용카드 매출 거래에 대한 프로세서 그리고 관련된 거래, 간주 공급에 관련된 프로세서, 관련된 거래까지 순서대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갑시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 거래다라고 하는 건 전제 조건에 대지해야 될 게 우리가 사업자의 분류부터 잠시 뒤에 보실 건데요. 사업자의 분류부터 예를 해서 과세사업자가 존재하고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자는 면세재화를 공급을 할 건데 과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공급하게 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이외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당연히 매출세액으로 부가세 신고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도 당연히 매출했다라면 부가세 처리를 해서 매출세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소신고, 작게 신고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뭐라 합니다. 뭐라 욕은 하진 않고요. 네, 가산세로 뭐라 합니다. 기본적인 신용카드 관련된 유형은 전체 한 6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카드 과세, 카드 면세, 카드 영세, 뭐 현금 과세, 현금 면세, 현금 영세 이런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형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이러한 신용카드에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집계표라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가 작성이 되는데 세금 계산서로 매출하거나 매입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만들어지듯이 신용카드 매출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집계표라는 서류가 만들어진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 신용카드 매출 발행집계표는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표 입력만 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유형이라고 해서 2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지금 깊이 있게 읽어보거나 뭐 외우셔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보시지 말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정리하시면서 그냥 눈으로 가볍게 한번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한 번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자의 분류가 2가지 분류로 나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사업자의 분류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적격 증빙은 당연히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는 사업장을 나눌 때 부가세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과세사업자이다.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을 면세사업자이다 라고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과세와 면세가 엄격히 구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장을 겸업사업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는데 면세사업자가 과세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자격시험에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 모든 시험 문제는 과세사업자 기준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면세사업자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는 뭐 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기준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적격 증빙이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가 적격 증빙이죠.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과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매출을 하게 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통해서 매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시간 저희가 학습할 내용 만약에 과세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했을 때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걸 고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요.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얘는
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표 입력을 할 때 세금 계산서라면 과세매출, 계산서라면 면세매출이겠지만 신용카드를 통해서 과세사업자가 매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과세사업자가 매출하면 세무 구분을 유형을 카드 과세 혹은 현금 과세라는 유형을 쓰게 됩니다. 신용카드일 때는 카드 과세, 현금 영수증일 때 현금 과세.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세 재화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팔았다라는 형태가 되죠. 그럼 반대로 면세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를 매출하게 되면 카드 면세, 면세인데 신용카드, 카드 면세, 현금 면세, 면세인데 현금 영수증 그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작업을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이 과세 사업장인지 아니면 면세 사업장인지 정도는 구분을 좀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과세 표준은 매출세액이 있을 때 부가세 발생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당연히 1번행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과세 매출로 입력하면 1번행으로 가는 것이고 이번 시간 우리가 학습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번행으로 가는데요. 여기 있는 카드 과세나 현금 과세는 자동적으로 3번행으로 들어가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실습을 하시겠지만 그럼 반면에 카드 면세나 현금 면세는 현금 면세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카드 과세와 현금 과세만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카드 면세나 현금 면세가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어디는 들어가냐면 신용카드 매출 발행집계표에는 들어가거든요. 자, 교육용 화면에 부가신고서 화면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 발행집계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신용카드 매출 발행집계표를 실행을 해서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메인 매출 자료를 통해 불러오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매출의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의 면세, 신용카드인 경우와 현금 영수증을 구분해서 신용카드 매출 발행집계표라는 부속 서류에는 전부 다 반영이 된다. 방금 얘기했지만 다만 현금 면세나 카드 면세가 부가세 신고서에는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이해는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하단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이라는 부분 나오는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발행집계표는 카드 매출과 연결되는 부속 서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무 버전 화면이죠. 실무 버전도 똑같이 보다시피 기본적인 메뉴가 나옵니다. 제가 교육용이나 실무용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카드 매출 발행집계표 메뉴를 통해서 실행하시면 신용카드 매출 발행집계표가 실행이 되시는데 교육용과 차이 없이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는 건 실무 버전 화면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교육용 화면 열어서 보시더라도 동일한 형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세 매출, 면세 매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제가 조금 더 설명할 세금계산 발급 금액까지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 거래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거래다라고 한다면 카드로 매출했다는 뜻이고 카드로 매출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집계표가 작성이 될 것이고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용이 두 건이 나옵니다. 저희 DAT 교재 373페이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김라면에게 노트북을 판다라고 나오는데 이 노트북은 과세 재화죠. 또 하나 박지영이라는 분에게 컴퓨터 서적을 판다. 서적은 면세 품목에 해당합니다. 카드로 결제라고 하는 현금 영수증인데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이런 징빙을 보고 거래를 입력하기 때문에 징빙에서 필요한 자료를 잡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좌측에 나오는 노트북 판매는 국민카드를 통해서 팔았고요. 날짜가 7월 21일입니다. 100만원 공급가액이죠. 10만원 합해서 110만원의 금액으로 매출했다라고 나와 있으세요. 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날짜가 7월 22일이고요. 서적을 팔았습니다. 금액은 5만원 되겠네요. 맞죠? 이걸
전표 입력을 할 때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라고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과세 재화를 카드로 매출하면 카드 과세라는 유형을 쓸 것이고 17번이죠. 면세 재화를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하면 현금 면세라는 유형을 씁니다. 이것이 신고서에 어떻게 들어가냐?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 과세에 3번 행에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칸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카드 과세는 3번 행에 들어가지만 현금 면세는 들어가지 않죠. 자, 분명히 현금 면세와 카드 면세는 부가세 신고세는 들어가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 발행직계표에만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카드 과세로 작성한 경우와 현금 면세로 작성한 경우가 있을 때 카드 과세로 작성한 건 신고세 3번 행에 반영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현금 면세는 신고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세는 따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내용 갈 겁니다. 실습은 조금 이따 가도록 하고요. 세 번째 예제인데 두리온스에게 프린터기를 판다. 과세 재화를 팔았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첫 번째죠. 이걸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지금 우리가 모니터에 확인하는 내용의 대표적인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증빙이 적격 증빙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죠. 이걸 이중 증빙이라고 합니다. 증빙이 두 가지가 발생했다. 세금 계산서도 있고 신용카드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에 실무에서는 이 이중 증빙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좀 자주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자체가 신용카드도 세금 계산서도 있고 이게 신용카드도 있다면 전표 입력을 뭐로 해야 되냐라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간다면 이 거래에 대해서 이중증빙 거래에 대해서는 전표 입력을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 계산서 우선이고 세금 계산서 대신에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과세가 맞지만 지금은 세금 계산서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증빙이 두 개다. 누가 우선이냐, 누가 힘이 더 크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당연히 신용카드보다는 세금 계산서 힘이 더 크다, 더 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증빙이 이중 증빙일 때는 세금 계산서 우선이다. 그래서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할 것이고 그 과세 매출 입력된 자료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긴 했지만 3번 행이 아니라 1번 행으로 반영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형 자체가 과세 매출로 가기 때문에 1번 행에 반영이 되는데 신용카드 매출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이게 거래 자체는 세금 계산서인데 결제 방법이 신용카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유형은 매매점표 유형은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할 거고요. 품목하고 다 입력하고 난 뒤에 이 붕괴 유형을 카드를 통해서 무슨 카드인지 결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증빙일 때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무조건 세금 계산서 우선이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저희가 관련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습할 건 조금 전에 보신 노트북 거래와 도서 매입 거래 하나는 카드 과세이고 하나는 현금 면세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더 좋은 실무 교육용 프로그램을 열어서 3일 전자로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메인 매출 전표를 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여시는데 여러분들은 열어주시고 저는 하나 설명 좀 하고 올게요. 메인 화면에 기초정보관리에 가면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환경 설정에서 먼저 보실 건 이 부분인데 그 VAT 단가에서 VAT 일반적인 포함 여부, 즉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작성할 때 수량도 있고 단가도 있는데요. 그 단가에서 기본적으로는 VAT를 미포함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포함이라는 건 단가는 공급 가액만 넣어서 부가세 안 넣고 이걸 포함을 해서 하시면 단가를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상단에 전체가 아니라 회계, 회계라는 부분을 눌렀을 때 확인 하나 하실 건요. 좌측 하단에 보면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용카드를 통해서 카드 채권, 카드 채무가 있는데 신용카드로 매출했을 때는 외상 매출 계정을 쓰겠다.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면 미지급 계정을 쓰겠다라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설정을 미리 할 수 있다라는 건 참고로 보시고 내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보셨다면 매입 매출 전표 열어주실 거고요. 1번 거래가 7월이고요.
7월에 전표 봤을 때 날짜가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유형은 과세 재화를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과세로 가셔야죠. 17번의 카드 과세. 그러면 무슨 카드냐라고 물어보네요. F2번을 통해서 국민카드였죠. 국민카드 선택을 하시고 품명은 노트북을 샀고요. 수량 단가 지나서 공급가액을 넣는데 저희가 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추가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보면 110만 원의 금액 가지고 100만 원과 10만 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110만 원을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시면 공급가액 100만 원과 부가세 10만 원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 놓고 부가세 별도로 해서 넣는 게 맞지만 신용카드일 때는 공급 대가를 입력해서 금액을 쪼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하나 추가적인 설명 한번 해볼게요. 날짜를 똑같이 카드 과세를 잡아서 국민카드를 했는데 입력을 할 때 내가 잘못했다. 수량 단가 지나서 공급가액에 110만 원을 쳐서 100만 원, 10만 원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100만 원 넣었다. 그럼 금액이 내가 원치 않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가서 다시 110만 원 친다고 해서 금액이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잘못 쳤을 때 그냥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거래처는 김남현이죠. 김남현. 전자세금의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1번을 치더라도 전자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붕괴 유형은 카드 결제했으니까 4번의 카드로 하시면 제품 매출, 부가세, 외상 매출금 뜨는데 간혹 카드 결제고 외상 매출이니까 여기서 외상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붕괴 유형을 외상으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김남현이 아니라 외상 매출 거래처가 바뀌어야죠. 돈을 국민카드사에서 받아야 되니까 카드 결제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외상으로 하지 마시고 카드 거래할 때는 4번의 카드를 선택하시면 카드가 자동적으로 저희가 유형에서 카드 과세를 통해서 이미 카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거래처가 자동으로 카드로 반영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과세 한 건 입력을 했고요. 다음 2번 예제는 7월 22일이죠. 자, 날짜 7월 22일로 가셔서 면세 재화를 카드 껐으니까 카드 면세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카드는. 근데 저희 집 예제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 면세 23번에 있고요. 서적을 구입했습니다. 서적. 금액은 5만 원이었죠.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액 5만 원. 거래처는 박지영입니다. 전자세금 당연히 지나가시고 붕괴해서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을 통해서 제품 매출 입금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표를 2건을 작성을 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전체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한번 볼 건데 바로 밑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금액 합계표라고 있으세요. 요건 카드에 대한 매입일 때 작성되는 서류고요. 저는 지금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로 가실 거고 7월에서 9월까지로 살짝 검색을 하신다면 데이터를 오겠습니다. 만약에 바로 조회 안 되시면 우측에 불러오기 메뉴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세 매출에 그리고 면세 매출에 반영이 되어 있죠. 과세 매출에 110만원 노트북 판 거, 면세 매출 5만원 도서 판 거. 좌측에 1번 거래는 과세 매출 신용카드 110만원 반영이 되는 거고요. 2번 거래는 현금 면세니까 면세 매출 현금 영수증에 자동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자격시험의 이 신용카드 매출 반영 집계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동 작성이기 때문에. 자, 다음 예제는 제가 앞에 잠깐 보셨던 이중증빙인데요. 세금 계산서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자, 날짜 확인하시면 세금 계산서 7월 23일이세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날짜를 7월 23일로 가실 거고, 자, 이 유형을 과세 매출로 갈 것이냐, 세금 계산서는 과세 매출이고 신용카드는 카드 과세인데 이중증빙일 때 누가 우선이다? 다 세금 계산서 우선이다. 그래서 입력은 카드 과세가 아니라 과세 매출로 갑니다. 품명에는 뭘 팔았느냐? 프린터기를 팔았고요. 수량이 나오네요. 10개. 단가는 20만원. 저희가 단가는 부가세 빼고 들어가면 200만원에 부가세 별도 20만원 처리가 됩니다. 220만원 나오고요.
누구한테 팔았느냐? 우리 회사는 두리온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입력을 걸어줍니다. 문제에서 전자 입력을 하시라고. 근데 붕괴는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증빙은 세금 계산서고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니까 여기에서 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카드를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카드 과세일 때는 유형에서 이미 카드 등록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과세 매출을 했기 때문에 카드 등록을 한다. 신용카드에서 무슨 카드냐라는 거죠. 국민카드라고 나와 있네요. 국민카드. 금액은 200에 20만 원이고요. 이 카드 결제했지만 세금 계산서 교부분이다 라고 구분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제품 매출 부가세 외상, 이 외상 매출에 대한 거래처가 두리온스가 아니라 국민카드사로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자, 전표 입력을 했고요.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직계표에 가면 방금 우리가 입력한 거래가 카드로 매출했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매출했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눌러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신다면 여기 과세 매출의 신용카드 부분이 금액이 커져 있습니다. 330만 원. 그런데 이 330만 원 중에서 일부 마지막 이중증 및 증빙 두 개인 거 있었죠. 금액 얼마가 있었어요? 220만 원. 프린팅에 대한 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이다. 즉 이 330만 원 중에서 220만 원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실제로는 세금 계산서로 발행된 금액이다 라고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직계표에 나오는 금액이 카드 과세, 그 다음에 현금 면세 들어가는 칸, 여기 뭐 기본적으로 내용이 들어간다. 네, 뭐 앞에 얘기한 부분에 금액이 반영이 되고, 신용카드와 세금 계산서 이중 증빙일 때도 일단 과세 매출의 금액이 들어가면서 밑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에 한 번 더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신용카드 매출 발행에 보면 뭐가 존재하냐면 매입세액에 보면 밑에 내려가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19번행에 나옵니다. 19번행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사실은 TAT 2급이나 FAT 시험에 실무 시험에 주어지는, 그러니까 문제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학습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이론 시험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알고 갈 필요성이 있는데, 신용카드로 매출하게 되면 3번행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19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공제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드로 매출하면 이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를 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부가세 별도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카드로 매출하면 일정 금액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라고 해서 카드 매출 금액의 1.3%,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2.6%를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드로 매출한 금액이 얼마냐, 카드로 매출한 전체 금액을 확인한다는 거죠. 카드 매출 금액의 1.3%를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전 2.6%를 공제해 주는데 얼마나 해주냐면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카드로 매출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카드 내밀 때, 카드 결제할 때, 네, 사장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카드 결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식당들은 신용카드 매출했을 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 자, 조건이 뭐냐? 개인 사업자입니다. 직전 연도 총 공급가액이 10억 혹은 법인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는 안 되고요. 나머지 일반 사업자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중에서 영세 사업장이다라는 거죠. 아니, 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이라면 한 달 매출이 거의 1억이 넘는 건데, 일반적인 작은 가게들은 한 달 1억 안 넘을 거 아니에요. 일반 작은 가게들은 다 된다. 네, 개인 사업자는 다 된다. 법인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자격 시험에는 이 신용카드 매출 발행세액 공제가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 저희 시험 문제는요, 전부 다 법인 사업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무 시험에
기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론에만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이거 우린 좀 기억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매출하게 되면 부가세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역으로 봐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카드로 매출한 금액이 330인데 내용을 보시냐면 카드로 매출한 금액이 330인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 1.3%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카드 매출한 금액 중에서 220만 원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면 실질적인 카드 과세 매출은 110만 원이다 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중증빙일 때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 이건 자격시험보다는 실무적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카드 과세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 실무적인 시험 문제, 자격시험 문제는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론적인 실무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특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신용카드 매출 발행직계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중에 TAT 시험 치거나 FAT 시험 치실 땐 이론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매출이 10억 이상 사업장을 제외한 결론을 말하자면 개인사업장 중에서 전년도 매출이 10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준다. 1.3% 1년에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주는데요. 제한 조건이 뭐 앞에 나왔던 도매, 제조업 제외하고 기타 등등 개인사업자일 때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득세 이론을 한번 해보시면 소득세법에서는 신용카드가 1% 공제거든요. 근데 세액 공제 특례로 인해서 현재는 1.3% 공제를 해주고요. 이 특례는 2022년도가 되면 없어집니다. 21년도까지인데 이 연도 같은 경우 굳이 지금 안 담아 두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에서 저희가 살펴보셨고요. 카드 과세, 신용카드 내용은 제가 향후에 카드 매입을 통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은 간주 공급입니다. 근데 이 간주라는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어디서 들어봤느냐? 노래방가 많이 나오죠. 간주중. 자, 간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의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주라는 말은 의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닌데 맞는 걸로 본다. 뭐 예를 든다면 A와 B가 같다고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라고 하면 서로 다르지만 A와 B가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하면 간주 공급은 첫 번째 뭐가 아니다. 매출이 아니다. 근데 이걸 매출로 본다. 매출이 아니지만 매출로 본다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이 정상적인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간주공급은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해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무증빙 거래다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발생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증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세무구분에 보면 건별이라는 14번에 건별이라는 유형이 따로 존재합니다. 제가 실습 통해서 할 거예요. 이게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편적으로 이 무증빙 거래인 간주 공급은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 최종 소비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원치 않는다. 발행 안 해도 됩니다. 계산서 원치 않는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신용카드도 없다라고 한다면 최종 소비자와의 무증빙 거래인 경우에도 건별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 생각을 해주시고요. 실제 뭐 자격시험에는 소비자에 대한 무증빙 거래도 출제는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유형을 건별 통해서 무증빙 거래를 입력할 때는 금액 자체를 공급 대가를 기준 입력한다라고. 이 무슨 말이냐면 공급 대가니까 공급가액에 세액이 합해진 금액을 입력을 해서 그 입력된 금액을 통해서 쪼개야 된다. 나뉘어야 된다. 우리가 앞에 수업했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로 입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주 공급에 대한 이해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주 공급은요, 재화를 거래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인도, 양도 하지 않았다. 실질로 인도, 양도했다는 건 실질 공급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매출한 건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 거래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매출이 아닌데 정상적인 매출이 아니지만 우리는 뭐로 인식을 하겠다? 매출로 인지를 하겠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시키겠다. 이걸 간주공급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간주공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금 계산서인 징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징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간주공급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를 나누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가공급,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론적인 내용에 주어지는 거에서 간단하게는 살펴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가공급이라고 하는 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해 취득한 재화 혹은 어떤 자산이나 상품 이러한 것들을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들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소형체 유지,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 반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면세 전용은 조금 뒤쪽에 가면 저희 실무 시간에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 타 사업장 반출요. 이 타 사업장 반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매장, 다른 매장 반출이라고 직매장 반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제 조건이 무슨 목적이어야 된다? 판매 목적이어야 된다.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하게 되면 그걸 자가 공급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다른 매장에 보낸다 하더라도 매출 아니죠. 보낸다 하더라도 그걸 매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적 공급은요. 자기가 가진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보는 개인적 공급은 우리 회사 가진 물건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이걸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개인적 공급은 잘 발생하진 않습니다. 사업상 증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다. 이 사업상 증여의 대부분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 접대비 글씨가 너무 잘 써졌는데, 네, 거래처에 주는 게 해당하고요. 만약에 광고 선전용이다. 이건 접대비가 아니니까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자, 나머지 네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하는 건 회사가 폐업을 했을 때 그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실무를 하면서 간주공급 이론을 깊이 있게 설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론 내용에서 학습을 하시고 다만 부탁드릴 건 간주공급 안에 이런 종류들이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꼭 챙길 건 간주공급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요. 과세표준은 재화에 대한 시가에 대한 10%. 항상 간주공급은 시가의 10%가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잘 보면 분명히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러면 항상 뭐는 존재한다? 예외는 존재하죠. 모든 간주 공급은 원칙은 재화의 시가에 대한 실질 가격에 대한 10%가 과세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타사업장 반출요. 판매 목적의 직매장 반출, 타사업장 반출은 시가가 아니라 얘는 원가로 과세가 됩니다. 원가의 10%. 예외입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봐서 과세가 된다. 그래서 무징빙으로서 세금 계산서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노노노노. 예외적으로 지금 얘기한 직매장 반출,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은요. 시가가 아니라 원가이기 때문에 얘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셔야 된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원래 매출이라는 건 실질 공급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주 공급이라고 해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재화가 있는데 이 간주 공급은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봐서 과세가 된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주 공급은 재화의 시가에 대한 10%가 과세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럼 시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은 시가가 아니라 뭐로 과세된다? 원가로 과세된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은 실무가 아니라 이론 문제에서 자주 주어지니까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간주 공급에 대한 실무 예제 보실 건데 매입 매출 전부에 간주 공급을 입력하고 신고서에 반영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가진 제품 원가 40만 원에 판매가 50만 원이랍니다. 이걸 매출처에 뭐로 제공했다? 선물로 제공했다. 자, 내가 가진 재화를 매출로 선물 제공했다. 간주 공급이죠. 그 중에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럼 부가세는 원가의 10%가 아니라 뭐의 10%? 판매가의 10% 부가세가 발생하죠. 여기서 조심할 건 내가 부가가치세는 시가의 10%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부가세는 시가의 10%인데 이 제품은 얼마짜리냐는 거죠. 제품은 40만 원짜리죠. 간주 공급은요. 기본적인 내용보다 실제로 입력하실 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매출은 건별 매출로 입력을 합니다. 네, 무증빙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는 되는데 증빙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내용이 세금 계산서가 있는 거래라면 1번 행에, 신용카드라면 3번 행에 들어가지만 무증빙은 과세는 되는데 증빙이 없으니까 과세 기타 4번 행에 반영이 되거든요. 4번 행에 더불어서 간주 공급 자체는 보장자산 매각금액과 함께 과세표준에 들어가는데 소득세법상 수익금액은 아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명세란에 수익금액 제외에 반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매입매출 전표 가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7월 달의 날짜는 25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형에서 건별 매출이죠. 무증빙이니까 유형을 14번으로 갑니다. 자, 분명히 제품을 수량 단가 지나가서 공급 가액이 얼마냐? 공급 가액은 부가세 계산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저희가 간주 공급은 시가의 10% 과세된다 했으니까 공급 가액은 50만 원 입력합니다. 공급 가액이 50만 원 넣어야 부가세 5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금액이 어떻게? 우리가 원치 않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간주 공급 같은 경우에 금액을 공급 대가, 시가에서 전체 금액 입력하셔야 된다.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결론 이야기 다시 얘기해서 50만 원에 5만 원이니까 55만 원 입력해서 금액을 나누셔야 된다. 잘못 넣은 거죠. 당황하지 말고 내가 살짝 당황했나? 50만 원에 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누구한테 줬냐라는 건데 간주 공급은 거래처가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닙니다.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증빙이 없으니까 세금 계산서도 빈 공란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분기의 유형은 혼합으로 입력을 하실 거고요. 제품 매출이 대변에 나오시는데 기본적으로 대변에 뭐로 들어가야 되냐? 부가세는 5만원 나와 있으세요. 저희는 제품 매출이 아니고요. 제품으로. 지금은 수익이 아니라 자산이 감소하셔야죠. 근데 이 제품이 감소할 때는 시가가 아니고요. 장부 금액이 감소합니다. 제품은 40만 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실수 안 하셔야 돼요. 제품은 자산 감소하니까 40만 원 줄어들고 다만 부가가치세는 시가의 10%니까 얼마가 5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라인 바꿔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이걸 선물했으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자, 500이냐 800이냐 뭐 매출처에 문제 선물했으니까 판매관리비 800번대 접대비로 가서 금액이 45만 원입니다. 왜 금액이 45만 원이냐? 제품에 대한 금액은 40만 원 감소하시고 대신에 부가가치세는 얼마라고요? 5만 원. 합해서 45만 원이 접대비로 간다라는 건데 간주 공급은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챙겨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자격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고 박수치고 시험장에서 나오시면 이 문제는 틀립니다. 자, 왜 틀리냐? 제품요. 이거 매출 아니라 자산이죠.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지금 접대비로 갔습니다. 다른 계정이 상대 계정이 제품은 판매하려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인데 다른 계정 처리가 됐다라고 한다는 건 재고자산의 비정상 감소에 해당하죠. 적요에서 F2번을 누르시면 적요 리스트가 조회가 되실 건데 그 중에서 8번 타계정 대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뭐 조회 안 하시더라도 그냥 적요란에 숫자 8번만 치시더라도 적요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타계정 대체,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에 대한 비정상 감소를 나타내죠. 자, 지금 입력한 이 간주 공급 거래는요. 증빙이 없으니까 세금 계산 합계표에는 반영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를 해서 한번 보신다면 이기 예정에 7월부터 9월까지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신다면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저장을 해주셨다면
저장된 거 읽어오시면 반영 안 되니까 아니오를 누르셔야 됩니다. 과세 기타란에 50만 원에 5만 원 이 부분이 바로 과세 교부분 외라고 해서 건별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금액은 과세 표준에 들어가죠. 부가세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과표 부분 눌러보신다면 여기요 수익 금액 제외 부분에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이 수익 금액 제외는 고정자산 매각 그리고 간주 공급이 대표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부가가치세에서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데 소득세법에서 수익으로 보지 않는 항목 그걸 우리가 수익 금액 제외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번 시간 저희가 신용카드 매출 그리고 간주 공급 거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 거래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시다. 그러나 간주 공급은 이론 내용도 좀 설명해 드렸고 실무적인 입력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주 공급은 조금 신경 써서 연습해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희는 과세 매입 그리고 영세 매입 면세 매입까지 학습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번 시간 학습하신 신용카드 매출 거래는 저희가 향후에 카드 매입 거래에서 연결해서 학습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실무적인 내용은 계속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시다라는 부탁 한 번 더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과세 매입, 영세 매입, 면세 매입 거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